일단 도로를 점거해서 차 다니는 도로를 점거해서 막루를 설치한 것부터 문제고, 이거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쇠파이프, 정글도, 정글칼 이런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까지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찜찜한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그 광양에서 있었던 시위 보셨죠? 광양에서 있었던 시위를 경찰이 진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루 시위라 그래서 막루에 올라가서 그 금속 노조 저 한노총 사람이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걸 경찰이 잡아내렸죠.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나라의 이제 자칭 진보들, 좌파 자칭 진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독재 시대로 돌아갔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마가 깨졌잖아요. 그 경찰이 그 진압봉으로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독재 시대로 돌아갔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화를 냈어요. 우리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가 경찰한테 살인 면허를 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한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셔요. 요분이 이제 금속노조 사람인데 한노총 소속입니다. 이분이 김모 씨라고, 이름은 안 나오고 김모 씨. 경찰이 때려서 이렇게 피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경향신문 헤드라인, 노조 때리기 코드 맞춘 경찰, 과잉 진압이 도를 넘었다. 근데 이런 헤드라인을 그 국민들이 보고 굉장히 놀랬죠. 저도 놀랬습니다. 이 사진 자체가, 아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사람을 때리나 그랬죠. 그리고 이 장면이 나왔어요. 오마이뉴스인가요? 영상에서 경찰이 그 진압봉으로 이 사람,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을 몇 차례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니 이건 뭔가, 그러고 굉장히 놀래고 당황스럽고 경찰에 대한 이제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영상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 위에 올라가서 시위하던 분이 의자를 아래를 향해서 던졌어요. 의자를 아주 힘을 다해서 던졌어요. 아래에 사람이 있는데 의자를 던지는 건, 이건 뭐 폭력을 넘어서서 정말 좀 끔찍한 거죠.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쇠파이프를 들고 이 경찰한테 휘두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글도 있죠? 낫같이 생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경찰이 차량 소통을 완전히 이게 도로교통법인데, 차도를 막고 있었다. 이 사람, 이 막루가 차도에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경찰도 다쳤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은 이마에 3바늘을 꿰맸답니다. 그리고 진압하던 경찰은 5바늘을 꿰맸대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서 우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 맨 처음에 초반 영상을 내보냈던 그 언론사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 몇 초만 따서, 이 앞에 얘기는 다 자르고 그 몇 초만 따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경찰이 아직도 저래? 이런 거잖아요. 그 몇 초만 딱 경찰이 그 사람을 때리는 장면만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왜 시위를 하는데 쇠파이프하고 정글도를 들고 가죠? 그거 누구를 때리려고 들고 가는 거죠? 쇠파이프를 준비해 갔다는 건 누군가를 생각하고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찰이 이 사람을 때린 거를 보고 우리 경찰이 아직도 저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하러 가는 걸 보면 정말 저 사람들 어느 시대에 살아?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도 남는 거는 이겁니다. 경찰이 저 사람을 때린 게 정말 과하냐? 매뉴얼이 있냐? 무조건 경찰은 사람을 때리면 안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머리에 드시죠? 왜 경찰이 사람을 때리고 난리야?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 어때?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어요.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그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 경찰의 경우를 다 보고 만들어낸 건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대학 교수, 조선대인가 전남대인가 그 교수들한테 이걸 용역을 줘서 다른 선진국의 경찰의 예를 다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3대 원칙이 뭐냐?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그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물리력을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 상응의 원칙. 상응의 원칙이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보다 한 단계 높은 거.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을 해야 되니까 경찰이 상대방이 무기를 갖고 있는데 맨몸으로 나가서 진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쇠 파이프 들고 있는데 경찰은 맨몸으로 막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이 상응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 한 단계 높은 거를 경찰이 들고 나가야 된답니다. 그게 이제 맞는 건데, 세 번째,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아무리 현장이 그 물리력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도 그 위해 수준을 떨어뜨려서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이게 전 세계 경찰들의 그 원칙이랍니다.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서 제대로 저 물리력을 판단하고, 두 번째 상응, 상대방보다 그러니까 가지고 무기는 한 단계 위, 그다음이 무기의 수준을 따지기 이전에 현장에서 그것을 위해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요 세 가지의 원칙을 머릿속에 넣고, 왜냐하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공통적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물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는 거죠.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게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에 맞춰서 경찰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수능을 하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거고, 소극적 저항이면은 뭐 팔을 비틀 수 있는 거고, 적극적 저항으로 경찰을 막 손으로 때리려고 그러면 뭐 더 때릴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폭력적 공격을 하는데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는 건 아닌데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뭐 압박을 한다거나 이러면 방패로 압박하거나 전자충격기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자충격기는 되게 중요한 무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위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치명적 공격이 뭐냐? 치명적 공격에는 경찰이 더 한 단계 높은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총기류, 그러니까 공기총, 그 다음에 칼, 도끼, 낫, 흉기, 쇠파이프, 둔기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쇠파이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쇠파이프로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은 이거보다 하나 더 높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고위 위험 물리력의 종류가 뭐냐면, 경찰이 들고 나가는 게, 이쯤 되면 이제 총기류, 경찰봉, 방패,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리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는 그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덜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여기 맞춰서 보자면, 일단 차 다니는 도로를 점거해서 막루를 설치한 것부터 문제고, 이거는 우리 광화문 시위 같은 거에서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정해진 그 구역이 아니라 사람들 다니는 도로를 점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쇠파이프, 정글칼 이런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찜찜한 것이 뭐냐면, 그때 그 사람의 이렇게 머리를 때렸잖아요. 머리도 굉장히 위험한 부위고,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 위험을 덜기 위해서, 이 당시에 요런 긴장을 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3대 원칙 중에서 세 번째가 현장의 긴장 수준을 끌어내리고 사태를 물리력 행사 없이 얼마나 종결하기에 노력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준을 위해서 경찰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경찰이 국민들한테 알리지를 못하거나 두 개 다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찰이 전반적인 건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뭐 경찰이 완전 옛날 독재 때로 돌아간 것처럼 했던 것은 그 언론사가 참 자격이 없는 언론사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전반적인 그림을 우리가 봤잖아요. 전반적인 그림을 본 상태에서는 대략의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뭐냐? 첫 번째, 노조가 왜 저따오 무기를 들고 나가냐. 저는 그게 굉장히 저 사람들 도대체 몇십 년 전에 사는 거냐. 일단 무기를 들고 나간 건 그걸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경찰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왜 알리질 않고 있냐. 저는 이거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노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쨌든 물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이 머리를 가격한 거 이런 게 적당한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요.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여쭤본 전문가들은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자체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긴장도가 높아져 있으니까. 근데 뭐 약간 감정이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초반에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을 가졌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불필요한 갈등이거든요. 경찰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필요한 진영 논리에 불필요한 갈등이 고조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조의 행위는 저는 뭐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애시당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질 거고, 경찰은 이런 원칙 속에서 앞으로도 행동할 것이고, 그 원칙 하에서 이번에는 별 문제 없었다, 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건 개선하겠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저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